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연속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최근에 한번 하락하기 시작한 증시가 초반에는 우리 공매도의 영향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공매도 영향을 넘어가지고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이 되는 기술주들의 일방적인 하락.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우가 681포인트 떨어지고 나스닥도 351포인트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대만의 증시가 상당히 또 불안한 모습이죠. 오늘 일본도 2.4포인트, 2.4% 정도 하락을 했고, 역시 그 세계 주요국의 증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대만에서조차도 최근에 TSMC가 아주 뭐 잘 나가는 줄 알았다가 오히려 반도체 실적이 악화되고 하는 그런 의외의 현상들, 하여튼 뭐 코로나 이런 영향도 걷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의 주제는 제가 전에 그 포인트는 5월부터 그 시장이 그 공매도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3,200대까지 올라오고 한 그런 영향이 공매도를 막아놓고 이루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하튼 그 와중에 이게 그 불행은 그 한 혼자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단순히 이 공매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 있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만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더군다나 제가 그 개인들이 매매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할 때 따라 사고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공매도가 전혀 자유로운 공매도의 그 매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라 했지만 이게 시장이 전체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하다 보면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나 또는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종목이나 그 전체 시장 분위기가 나쁘면 동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또 증시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래도 종목별 매매는 지속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약세장일 때 종목을 고르더라도 어떤 종목을 효과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할 건지 요거에 대한 그 오늘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대부분이 지금 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있는 대로 그 주식 시장에서는 현금 있는 대로 좋은 종목 보이면 못 사서 난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떨어질 때는 어떤 대안이 없이 떨어지는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소액 투자자들의 단점이긴 한데요. 물론 그 와중에도 요령껏 현금을 그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과연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론 이제 공매도가 음, 자유로운 종목들, 그런 것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광림이라는 종목하고요. IOK,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강판하고 포스코 이 철강주를 주도했던 그런 대기 매수세들이 이제 포스코 엠텍으로 포스코 관련주로는 무작정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이제 이 위에도 철강주에서 저는 철저하게 공매도가 안 되는 중소형 철강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오늘 또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철강주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할 때는 선발로 먼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번 장중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광림이라는 종목을 잘 자세히 보시면 우선 차트로 한번 봐드릴까요? 차트가 광림이 전통적으로 이게 한 1,500원대 있다가 이게 2,500원 정도로 1차 상승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최근에 3,800원대까지 완전히 지금 회사가 어떤 상승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림이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특장차 전문이지 않습니까? 광림하면 자본금 규모가 전체적인 상장 주식수가 5,200만 주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내용이 유압 크레인 특장차 이쪽 제조 판매 등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 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연관이 돼 가지고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림이라는 회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 대주주가 칼라일 홀딩스로 또 돼 있고요. 두 번째 2대 주주가 IOK 컴퍼니가 14%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광림하고 IOK하고 서로 지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림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통적으로 이 광림이 특장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화가 돼 있는 그러면서 수익성이 조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유보율은 그래도 600% 이상 되면서 재무 건전성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특장차라든가 이런 쪽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하다 보면은 고정비용 투자가 많아서 부채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는 점. 그렇지만 매출액은 1,000억 정도가 넘어가고요. 작년에 영업이익도 그래도 82억 정도를 냈는데 단기 순이익에서는 약 100억 정도의 적자를 냈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광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단순히 특장차나 이런 쪽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섬유 쪽에도 지금 여러분들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쌍방울의 최대 주주입니다. 13%를 보유하고 있고요. 광림이 의외죠. 특장차에서 어떻게 섬유 우리가 이제 쌍방울 하면
그 인너웨어, 그러니까 속옷 시장에서는 국내 MS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이곳의 최대 주주이면서 마찬가지로 또 이 쌍방울은 비비안을 또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옷 시장에 의외로 내수 쪽에도 탄탄한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가 광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눈여겨볼 거는 광림의 2대 주주로 IOK라고 하는 회사도 우리가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많이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IOK하고 이 연관성을 동시에 놓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IOK 하면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으로서 이쪽에 과거에 이게 이제 포인트 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재무 구조는 뭐 비교적 그렇게 뭐 나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조금 조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주가 추이로 한번 보면 이 종목이 4월 14일 날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그 이튿날도 거의 상한가까지 3,200원, 3,500원대까지 이렇게 고점에 형성되고 여기에서 한때 7천만 주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보이다가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거래량도 물론 간간히 3,300원대까지 다시 상승 시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2,600원, 2,700원대에서 지루한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그 IOK가 오늘 주가가 지금 794만 주가 거래되면서 2,750원까지 7%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왜냐하면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50포인트 장중에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이 와중에서 아무리 개별 중소형주, 그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개별 중소형주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폭락할 때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물론 이게 한때 그 대선 관련주로 뭐 그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회사 거래소에 해명 공시도 나오고 한 그런 사례들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 가지고는 그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BI라고 IOK의 BI 해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이런 그 신곡 발매 이런 기사로 해가지고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또 하나는 그 IOK에 소속된 그런 그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선 조인성이라든가 또 장윤정, 이영자, 김하늘 이번에 또 김하늘은 5월 26일 날 회사 주주총회에서 정식 이사로 또 선임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고현정 등 더군다나 이 광림이라고 하는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면서도 동시에 작년 12월 달에 광림의 지분을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대 주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특장차라든가 이런 중장비 쪽에도 투자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회사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일부 건설, 그 실체가 있는 이런 건설 중장비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IHQ의 지분 7%도 또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그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국내에 그 다음 달부터 진입을 한다 해가지고 이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IOK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하고 우리 국내에는 한 연말 정도에 진출할 거로 해서 다소 늦춰지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약세 요인으로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대선 관련과 윤석열 씨하고 관련이 있는 뭐 홍경표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선임 과정에서 회사가 그 거래소에 해명 공시를 내고 한 상황. 근데 뭐 그 예정대로 그 지금 임명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죠. 뭐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어 지금 그 IOK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장비 쪽의 탄탄한 투자, 또 그다음에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또 IHQ에도 중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 요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장이 이제 지수가 하락 조정하는 가운데 오늘 광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최근에 급등 양상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중에 4% 이상 상승을 하다가 또 밀렸다. 네, 비교적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아주 그 피크를 쳤다든가 그런 느낌이 없이 여하튼 약하게 출발하면 장중에 상승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이 광림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짧게 당일날 수익 내고 오기에는 유리한 종목이다. 그 다음에 IOK 자체도 마찬가지로 저점에 2,500원대, 2,500원, 2,600원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 중에서 공매도가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유난히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제 있죠. 세아 베스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시작은 4% 정도 마이너스에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또 강하게 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3.9%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세아비 스틸이 제가 지난번에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철강주에 대한 흐름들은 그 실적이 1, 4분기에 좋아져도 너무나 큰 폭으로 좋아진 그런 기업들이다 해서 물론 그 단기간에 차트상으로 보면은 조정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리가 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1차 상승 거쳐서 지금 2차 상승 구간에 종합주가지수하고 강력하게 지금 저항대를 만났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개 3만 원 근방에서의 추가적인 매물도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중에 그러한 그 매물들을 일거에 극복하는 그런 힘이 많이 느껴지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 위에 그 다른 종목들, 이 공매도가 그 허용이 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의외로 장중에 반등이 별로 안 나오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 오늘 10% 정도로 마감되면, 이게 또 중요한 게 음봉이 오늘 최저점에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차트하고 흡사한 그 조정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철강주 쪽에서 그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그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오늘같이 아침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고를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시작했던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동스틸 같은 종목들도요, 오늘 아침에 3.5%에서 1.2% 마이너스까지 좁혀지다가 종가에는 또 밀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벌써 오늘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9포인트라고 그런다면 내일 타겟으로 삼기가 충분히 좋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제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여하튼 시장이 가뜩이나 그 공매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외 증시까지 도와주질 않아서 계속 약한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신용이라든가 이런 무리하게 투기적인 요소를 많이 최대한도로 좀 줄이고, 그리고 현금을 일부 확보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은 언제든지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잘 보유하시면서 보수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